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라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내와 장모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내가 장모님을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평소 아내의 성격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는 성격으로 인내심 또한 대단한 편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성을 잃은 채 장모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해 있다가 아내에게 다가가 말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강서방 왔는가? 네, 장모님 오셨어요. 강서방 왔으니까 난 이만 가보마. 제 핑계를 대고 장모님이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장모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쳤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글쎄 알았다고. 강서방 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해. 강서방도 알 건 알아야지. 피하긴 왜 피해?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한 거 없다고 하더니만 엄마가 봐도 잘못된 거 같지? 강서방 앞에서 이렇게 망신 출 거야? 이게 망신은 무슨 망신이야. 난 시작도 안 했는데. 라며 아내가 장모님께 쏘아붙이는 모습에 제가 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선 나랑 얘기 좀 하자. 장모님, 우선 집에 가 계시면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그래, 알았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모님이 주랭랑을 치듯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가 소리쳤어요. 엄마, 가긴 어딜 가. 여보, 이것 좀 놔봐. 나 엄마랑 할 말 있단 말이야. 알았으니까 우선 나랑 얘기 좀 해. 오늘따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야? 제가 아내를 소파에 앉힌 채 조용히 물었는데요. 아내가 의자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기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아내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감정 정리가 된 듯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여보, 많이 놀랐지? 당신답지 않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아내를 빤히 바라보자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신용카드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카드? 무슨 카드? 그때 당신이 엄마한테도 신용카드 드린 적 있잖아. 라며 아내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문득 장모님께 신용카드를 드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본가에 용돈을 드리면 저가댁에도 꼭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 카드 내역을 확인하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던데 당신이 그걸 다 쓴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꽤 많은 돈을 보내왔던데 그건 뭐야? 어? 카드값? 아내가 통장 관리를 했기에 아마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다가 묻는 듯 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뭔가가 떠올라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쓴 건 아니고 엄마가 급해서 쓰셨다고 하더라고. 냉장고가 고장나서 사러 갔다는데 땡땡 카드로 해야 할인을 해준다고 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가 내 카드로 계산하고 돈을 보내오셨더라고. 그럼 어머님께 당신 신용카드를 드린 거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지레 짐작해보건대 아내의 표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내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게 결혼 전에 드렸던 카드인데 깜빡 잊고 있었어. 엄마 혼자 우리 남매 키우셨잖아.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필요한 데 쓰라고 드렸었거든. 근데 어머님께서 매번 쓰셨을 텐데 카드를 드리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아내가 여전히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고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 비상용 카드로 드린 건데 카드 쓴 적이 거의 없어서 잊고 있었어. 그 카드 신용카드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신용카드지. 드릴 때도 엄마가 괜찮다고 사양하셨는데 그냥 든든하라고 드린 거야. 근데 그거 드린 지 벌써 5년 가까이 됐는데 한 3번 사용하셨나? 5년 동안 3번밖에 사용을 안 하셨단 말이야? 아마 그럴걸? 한 번은 동네 친구분이랑 순댓국집에 가셨다는데
거기서 수육에 막걸리까지 시켜 드시고 취하셔서 카드를 잘못 냈다고 하셨고, 나머지 두 번은 지금처럼 카드사 할인 때문에 우선 결제하고 돈을 보내주셨던 거고, 그러고 보니 당신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하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라며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쓰라고 신용카드를 드렸는데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지? 우리 엄마는 자식이랑 별개로 생각하시거든. 항상 누나랑 나한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니까 엄마도 바라는 거 없다고 하셨거든. 그렇잖아도 다음에 내려오면 그 카드 돌려주신다고 하더라고. 아마도 당신이 오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셨어. 어머님 대단하시다.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아니 그냥 참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카드는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해. 혹시 급한 일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가 당신 눈치 보인다고 돌려주신다고 하던데. 아니야, 별로 쓰지도 않는데 굳이 받아올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이 그 카드 받아오면 내가 난감해질 것 같아서 그래. 난감해지다니? 뭐가 난감해져? 생각해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드를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 마치 내가 시켜서 그런 것 같잖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어. 그런가? 당신이 그렇게 마음 써주니까 고맙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내가 배시씨 웃고 있는 모습에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말했어요. 여보, 그럼 장모님께도 카드 하나 드릴까? 엄마한테 카드는 왜 줘? 아니, 우리 엄마한테만 드린 게 되니까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할 거 없어. 우리 엄마는 카드 드려도 고마운 거 모를걸? 라며 아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내는 처가 가족들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장모님과는 상극도 그런 상극이 없었는데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아내였지만 장모님과 몇 시간만 같이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처가에 갈 때마다 극도로 피곤해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난 뒤 엄마가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뒷정리할 테니까 니들은 얼른 짐 싸서 친정에 가봐라.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명절 내내 여기 있을 거예요. 사돈 양반 두 분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실 텐데 친정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가 친정보다 더 편한걸요. 형님, 저 그냥 명절 내내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아내가 누나에게 물었는데요. 누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내내 본가에 있었거든요. 아내의 물음에 누나도 어안이 벙벙했던 모양으로 엄마와 같은 말을 했어요. 사돈어르신 두 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얼른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싫어요. 저는 여기가 더 편해요. 내내 여기서 먹고 놀다 갈 거예요. 어머님, 얼른 설거지하고 다 같이 바람이나 쐬러 나갔다 올까요? 바람 쐬러? 네, 제가 보니까 한 30분만 가면 경치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수다 떨다 와요. 형님도 괜찮죠? 가실 거죠? 누나 성격은 사치를 매우 싫어하는 성격으로 절대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웃으며 애교스럽게 말을 하자 무뚝뚝하던 누나도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그날 꽤 비싼 커피와 케이크를 먹었지만 다들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케이크를 드시지 않자 아내가 포크로 케이크를 떠서 엄마 입에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 난 케이크 싫어하니까 니들이나 많이 먹어. 맞아 여보. 엄마는 달다고 원래 케이크 잘 안 드셔. 라며 제가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가 저를 곁눈질로 노려보다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케이크는 어머님 드시라고 시킨 거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아내의 말에 누나가 먼저 반응했는데요.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누나가 말했어요. 이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며느리가 훨씬 낫네. 넌 대체 언제 철들려고 그러냐? 왜?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딱 보면 모르겠어? 엄마가 포크로 케이크 먹으면 니들이 불편해할까봐 안 드시는 거잖아. 그걸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알아주네. 엄마, 진짜요? 진짜 그런 거야? 그러게,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내 속을 더 잘 아는구나. 엄마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 말에 어찌나 창피했는지 모른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누나였지만 아내에게만은 장금 해제가 된 것 마냥 실없이 자주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고요. 그렇듯 우리 가족에게는 참으로 따뜻하기만 한 아내였지만 처가 가족들에게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나 장모님과는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정도로 둘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야근을 한다는 말에 홀로 밥을 차려서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어요. 네, 장모님. 강서방, 지금 어딘가? 저 지금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집인가 보구만. 네, 집입니다. 그럼 혹시 집에 우리 수정이도 있는 건가? 아니요, 수정이는 오늘 야근이라 아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자네 혼자 집에 있겠네? 갑자기 기운이 넘치는 듯 생동생동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밥은 어떻게 했어? 지금 막 밥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는 중이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나랑 같이 식사나 할까? 지금이요? 그래. 우리 수정이가 워낙 까칠하게 굴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자네랑 오붓하게 식사할 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둘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혹시 나랑 같이 식사하는 게 불편한 건 아닌 거지? 순간 장모님에게 전곡을 찔린 것 같아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사실 내가 일이 있어서 자네 집 근처에 와 있으니까 지금 나오면 얼추 맞을 것 같네. 아, 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1층으로 내려갔더니 정말로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같이 동네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수정이랑 사느라 자네가 고생이 많지? 네? 아닙니다. 수정이가 워낙 잘 챙겨줘서 항상 고마운걸요. 우리 수정이가 잘 챙겨줘? 퍽도 잘 챙겨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낳아준 엄마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데 자네랑 안사돈한테는 얼마나 함부하겠냐 그 말이야. 암튼 수정이 그것은 예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니까. 무슨 말만 하면 바득바득 대들고 진짜 보다 그런 지랄맞은 성격은 처음이라니까. 장모님 입에서 아내 험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뒤에도 장모님은 내내 아내 험담을 했습니다. 자네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수정이 같은 걸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닙니다. 수정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우리 어머니랑 누나도 수정이 엄청 좋아하는걸요.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정이 그곳이 사돈양반 앞에서 본성을 감추고 있는 거라니까. 조금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사돈양반한테 대들걸. 내 배 아파 낳은 딸이지만 독종도 그런 독종이 없다니까. 그 인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주가 땡기네. 저기 여기 소주 한 병만 줘봐요. 라며 장모님이 소주를 시켰고 제가 소주잔에 따라드리려고 하자 큰 음료수 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난 여기다 따라주게나. 장모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사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자네도 한 잔 받아. 장모님 말에 제가 소주잔을 들었고 식사를 하는 내내 술을 마시던 장모님이 제 눈치를 봤는데요. 잠시 후 장모님이 저만 불러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소주를 한 잔 들이키더니 다시 말을 꺼냈어요. 강서방,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긴히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강서방이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지? 아닙니다. 근데 무슨 부탁이신데 그러세요? 저기 말이야.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다음 달 초에 내 친구들이랑 부산으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 부산 좋죠. 그래 좋지.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장인이 보통 짠돌이가 아니잖나.
그러다 보니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나 눈치가 보일 수가 없어. 물론 매달 회비를 내서 가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 여행을 가서 보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잖은가.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항상 구경만 해야 하거든. 순간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긴 한숨을 내쉬던 장모님이 다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장모님, 그럼 제가 용돈 좀 드릴까요? 용돈? 용돈 좋지. 근데 말이야,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신용카드를 하나씩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했다지 뭔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나만 사는 게 이게 뭔가 싶더라니까. 생각해보게나.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준 카드로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현금도 얼마 없어서 노심초사해야 한다니까. 그러니 내 속이 속이겠냐 그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한테 카드 좀 주면 안 되겠나? 아까도 말했지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래. 장모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았기에 제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카드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정말인가? 진짜 그래 줄 거야? 그럼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라며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장모님이 소소하게 쓰는 카드값 정도는 충분히 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아내도 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그 카드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모님께 카드를 드리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무서운 표정으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대답해.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당신 말이야, 혹시 엄마한테 신용카드 드렸어? 신용카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며 제가 화들짝 놀란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머리를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절대 신용카드 주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이 상황에 듣긴 뭘 들어. 우리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께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그냥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제가 아내를 설득하려 어색한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지만 아내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연봉 많은 편이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당연히 좋겠지.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좋게 좋게라는 금액은 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야? 금액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 정도를 쓸 거라고 생각했냐고. 글쎄, 많이 쓰셔봐야 2, 30만 원 아닐까? 난 매달 50만 원 정도는 내드릴 수 있어서 드린 거야. 아, 5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을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조금 전에 올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주 신이 났더라고. 아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퇴근 후 식사를 차리던 도중 처남댁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네요. 형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근데 올케가 나한테 전화를 더 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죠. 감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스타일러랑 식기세척기 산 게 오늘 도착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스타일러랑 식기세척기를 샀어? 네, 요즘은 그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왜긴 왜겠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주신 카드로 샀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요. 처남댁 말을 듣자마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다는데요. 그 와중에 처남댁이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형님은 약간 애정결핍증?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참에 심리상담 그런 거 받아보면 어때요? 뭐? 심리상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저도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형님이 어머니께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은 아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카드까지 드리고 그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제 친한 친구 중에 심리상담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애정 결핍? 그런 게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그런 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네? 말을 다 했냐니요? 올케야말로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양심을 팔아먹다니요. 형님, 말을 알아듣게 하세요. 남의 카드로 그렇게 긁고 다니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가 시댁 가족들한테는 싹 다 받아내고 친정에는 보태줘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형님도 지금 친정에 엄청 보태주고 있잖아요. 정 억울하면 저한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형님도 현명하게 시댁에서 뭐 좀 뜯어내던지요. 처남댁이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아내가 분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완전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시댁에 뜯어내라니. 근데 진짜로 장모님이 내 카드로 사주신 게 맞는 거야?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긴 왜 아니겠어. 우리 엄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내가 절대 카드 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러게 왜 카드를 준 거야? 난 그냥 장모님이 친구들 앞에서 기 죽는다고 하시길래 기 좀 살려드리려고 그랬지. 당신 지금 당장 카드 분실 신고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받아낼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해.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래? 어떻게 받아내긴 뭘 어떻게 받아내. 난 무조건 그 돈 받아낼 거야. 그 돈이면 우리 네 식구 제주도 여행 가서 실컷 먹고 놀다 올 수도 있는 돈이란 말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받아낼 거야. 제주도 여행이라니? 당신 말이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그동안 어머님이랑 형님이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다니셨다고 하던데 아들이 돼서 그런 거나 신경을 써야지. 우리 엄마한테 카드를 줘서 이 사달을 만드냔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랑 누나랑 같이 여행 가려고 했던 거야? 당연하지. 내가 여행 가려고 매달 조금씩 돈 모으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몇백을 카드로 긁었다잖아. 근데 당신 문자 메시지 안 왔어? 대부분 사용하면 문자 오지 않나? 글쎄, 그 카드는 잘 안 쓰는 카드라 그거 신청을 안 했던 모양이야. 따로 문자 온 건 없었어. 그럼 내일 카드사에 전화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 아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잖아. 라미 아내가 컴퓨터를 켜고 카드값을 확인하자마자 차 키를 챙기고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긴 어디가. 엄마한테 돈 받아내야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제가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로 말려도 들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아내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나 피해서 도망간 것 같아. 뭐? 장모님이 도망가셨다고?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나 본데 포기하면 내가 이수정이 아니지. 라며 아내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과 아내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처남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도 카드를 긁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저는 금액만 확인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저기 카드를 긁고 다녔다네요. 그 바람에 아내가 분노한 채 장모님과 한바탕 했다네요. 그날 도망치듯 다시 집을 나간 장모님은 어딘가로 숨어버렸고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장모님이 계실 만한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자 장인어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며칠 뒤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말았어요. 장인어른과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차키를 집어들고 나가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뭔데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라며 아내를 따라 나섰는데요. 저가댁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인어른이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외쳤습니다. 네 엄마가 카드를 얼마나 긁었다고? 300도 넘게 긁었더라니까. 그래? 그럼 거기 그거 다 가져가면 되겠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다 가져갈게.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장롱문을 열더니 장모님이 애지중지하던 명품백을 비닐봉투에 마구마구 담고는 사진을 찍더니 장모님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인어른이 옆에서 부화가 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싹 다 가져다가 판다고 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이카드로 몇백씩을 긁고 다니고 있어. 자네 볼 면목이 없구만. 아닙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서 오히려 죄송한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자네 장모한테 카드 같은 거 주면 안 되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가계부 쓰면서 자네 장모한테 용돈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이번에는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라며 장인어른이 이를 갈고 있었고 잠시 후 문자 메시지를 본 모양으로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내에게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기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독하디 독한 것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친정엄마 백을 판다고 해. 그러니까 당장 카드값 돌려줘. 나 두 말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1시간 안에 안 오면 이 백 몽땅 갖다 중고로 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해주는 건데 지금 아빠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를 내. 며칠 집 좀 비웠다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적반하장으로 장모님이 더 큰 소리를 치자 아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엄마가 며칠씩 집 나가도 아빠는 상관도 안 하는데 지금 아빠가 화난 포인트는 말이야. 엄마가 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나 많은 명품백을 샀냐는 거야. 내가 뒤져보니까 아빠 몰래 콩콩 숨겨놓은 것도 꽤 많은 모양이더라고. 너 설마 내가 보자기로 싸서 이불 안에 숨겨놓은 것도 다 꺼낸 거야? 그걸 어떻게 찾았어? 난 엄마가 배 아파 낳은 딸이잖아. 그냥 딱 보면 알겠더만 그걸 뭘 묻고 그래? 그거 네 이모 카드로 몰래 긁은 거라 아직 카드값도 다 못 낸 건데 그걸 낼름 꺼내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얼른 와서 사태 수습할 생각해. 아빠가 지금 나보고 이혼 신청서 출력할 수 있냐고 묻고 있거든. 뭐? 이혼 신청서? 엄마는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사이한테 사기를 치냐고 아빠 엄청 화났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누가 몇백씩 카드를 긁고 다니래? 빨리 와서 해결할 생각해. 라며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고 1시간쯤이 지나서 장모님이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이야. 이참에 짐 싸서 당신이 좋아하는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 내 집 놔두고 내가 거길 왜 가? 며느리가 참도 오라고 하겠다. 그동안 당신이 해준 게 있는데 반겨줄 거 아니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이카드로 아들네 가전제품을 사줄 생각을 해. 사위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장인어른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여행용 가방에 장모님 옷을 마구마구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장모님이 혼비백산한 채 외쳤어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며느리 그것이 여우처럼 나를 꼬셨다니까.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놔서 그런 거야. 그럼 가서 그거 돈으로 받아오던지 당장 해결해. 라며 장인어른께서 잔뜩 양미간을 찌푸렸는데요. 어찌나 무섭던지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 뒤 장모님이 카드값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집에 돌아왔는데요. 며칠 뒤 정말로 장모님이 카드값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을 내쫓아서 처남네 집에 갔다는데 처남댁에 이혼한다 만다 난리를 치는 바람에 쫓기듯 다시 나와서 장인어른께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마치 세상에 없었던 것 마냥 두문불출한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장모님이 처남과 아내를 많이 차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장인어른이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장인어른이 일 때문에 길게 출장을 가는 날이면 아내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장모님에게는 어떠한 애정도 없어 보였지만 그에 비해 우리 엄마에게는 세상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얼마 뒤 엄마 생신이 다가왔고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아내가 여행 계획서를 엄마와 누나에게 보여주자 두 사람 다 놀란 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누나가 아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케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챙긴 거야. 주말에는 회사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계획 짰죠. 비행기표랑 숙소는 다 예약했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여행 가서 신나게 놀다 와요. 그럼 나도 돈 좀 보탤게. 괜찮아요, 형님. 어머님이랑 형님 덕분에 이 사람 바르게 잘 자라서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살면서 내내 차별만 당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걸요? 아내가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니 엄마와 누나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는 말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고 누나 또한 제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도움을 줬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받기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누나는 여행 내내 그저 행복해 보였고 아내 또한 행복한 표정으로 세 사람이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한참을 놀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펜션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오다 보니까 요 앞에 치킨집 있던데 우리 치맥 어때요? 치맥 좋지. 우리 전부 치킨 엄청 좋아하거든. 예전에는 그 치킨 값도 아까워서 시장에서 튀긴 치킨 반 마리 사다 주면 둘이서 어찌나 잘 먹던지 요즘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난다니까. 저도 치킨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가서 치킨 사오겠습니다. 라며 아내와 함께 치킨 가게로 갔는데요. 아내가 3마리씩이나 시키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3마리는 너무 많지 않아? 내가 보니 많진 않을 것 같아. 나도 치킨 엄청 좋아하잖아. 아내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치킨 3마리를 주문했고 잠시 후 펜션에 도착해서 치킨에 맥주를 마셨어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저는 닭다리부터 찾아서 한 입 베어 물었고 역시나 엄마랑 누나는 날개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어머님, 형님, 왜 날개를 드세요? 우리는 날개를 좋아하거든. 날개를요? 치킨은 이 다리가 제일 맛있는 건데 왜 날개를 드세요? 이 다리 드세요. 라며 아내가 엄마 누나에게 닭다리를 건네자 두 사람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닭다리는 우리 기현이가 좋아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더 맛있어. 맞아. 엄마랑 누나는 원래부터 날개랑 목을 가장 좋아했어. 제가 두 사람을 거들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정색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치킨 넉넉하게 많이 사왔으니까 이 닭다리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두 분도 이 닭다리 드셔도 돼요. 잘 나가는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이 닭다리가 뭐라고 그러세요? 말이라도 참 고맙구나. 근데 올케는 우리가 맨날 날개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와 누나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아내에게 묻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본가에서 치킨 먹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머님이랑 형님 두 분이서 이상할 정도로 맛없는 부위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지켜봤더니 이 사람이랑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쪽으로 닭다리를 밀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그때 알게 됐어요. 강기현, 너 말이야. 결혼 진짜 잘했다. 어디서 이런 보물을 데리고 온 거야? 너 앞으로 올케한테 무조건 잘하고 살아. 라며 누나가 닭다리를 들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얼굴이 시뻘개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엄마와 누나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살면서 제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라왔고 다음은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봐. 이게 뭔데? 이거 말이야.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문 앞에 두고 가신 거 있지? 엄마가 이것만 두고 그냥 가셨다고? 우리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왜 그냥 가셨지? 나 불편할까봐 그러신 거지 뭐. 근데 나 완전 감동받았잖아. 미역국에 갈비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가득이야. 그러게. 당신 생일이라고 엄마가 만들어 왔나 보네. 그래서 외식하자고 했는데도 집에서 밥 먹자고 했던 거구나? 당연하지.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내려가셔야 한다고 하시던데 아마도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러신 거겠지. 근데 이거 엄청 무거우셨을 텐데 어떻게 들고 오셨나 몰라. 아이스박스에다 넣어오셨더라고.
이래서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고 하나 보다. 근데 정작 우리 엄마는 딸 생일도 모르는 것 같던데 모든 어머니가 다 똑같진 않나 보네. 라며 아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엄마 누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